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해서 채무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걸 채권사 쪽에서 인지를 하면 급여가 압류될 수도 있나요? 압류될 수 있죠. 왜냐면 근데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채권이 있는 것만으로는 압류는 못해요. 뭐 가압류가 되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압류라는 거는 어떤 판결문이나 이런 거에 확정된 판결문 등에 의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런 집행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급여 등은 압류가 될 수 있죠.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오래된 채무가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나중에 방법은 있는지. 첫 번째로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래된 채무라고 한다면 좀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 스스로 검토가 어려울 수 있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상거래에 관련된 채권 채무다 하면 기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근데 뭐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에는 3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숙박용 채권 이런 경우 1년 해가지고 점점 경우에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로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채권자에게 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만약에 그냥 순수 개인 간의 돈 빌린 관계였다고 전제를 해보면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친구한테 돈을 빌린 지 얼추 10년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로부터 뭐 돈 달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 소멸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내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서 이미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권리행사할 수 있는 어떤 시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최대한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 부득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채권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는 예고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에 내가 변제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변제금을 그 채무금을 공탁해버린 다음에 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나 이런 걸 해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도산 절차 내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체동산 압류가 그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빨간 딱지 붙이는 거, 그게 유체동산 압류거든요. 실제로 와서 딱지를 붙이긴 해요. 그런데 뭐 영화에서처럼 막 눈에 보이는 데다가 막 누구나 보라고 빨간 딱지를 이렇게 도배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최대한 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거 뒷면에다가 부착하든지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딱지는 붙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어떤 뭐 자기 가족이나 이런 주변인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서 중지 금지 명령 신청하시는 게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채권사의 독촉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사건 발생을 오면 대부분의 채권사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데요. 그 직전까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의 전화를 받을 의무나 이런 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왕왕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면 채권자들이 특히 또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채권자면 덜컥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어느 날부터 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내 돈 안 갚으려고 나에게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라고 경찰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자의 전화를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뭐 하다못해 뭐 한 서너 번 오면은 그 중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셔서 그 신청을 목전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상황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통해서 이제 변제하겠다 이런 의사를 넌지시 알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심에 관한 질문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네. 혹시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 추심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사실 채무자 회생법보다는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라 하더라도 막 채무자에게 뭐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 아무런 제한 없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야간 추심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인에게 위압감이나 뭐 공포감을 조정해서 변제를 유도하는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가 지나치다고 하면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원리 원칙적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 역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조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전화도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는 받으시고 해서 직장이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그만큼 결심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빨리 접수하시는 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간혹가다 채권자 측에서 네.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거나 네.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따로 변제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압류를 하겠다 또는 소송을 걸겠다는 경우에는 변제를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시는 게 답이죠. 왜냐하면 소송을 걸겠다라는 의미는 아직 내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뺏어올 권한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소송을 이미 걸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걸겠다는 얘기 안 하겠죠. 바로 압류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이미 판결을 확보해서 내가 압류를 하겠다 혹은 소송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변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채무자회생법의 절차 내에서 타당한 변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100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